포트폴리오 넘버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죠. 한 종목을 갖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왜? 주식은 수익률을 높이려는 것이기도 하지만 위험을 낮추려는 거거든요. 위험을 어떻게 낮춘다고요? 보혜 씨 왔습니까? 진중하게 계세요? 원래 진지한 사람입니다. 네. 방송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외부 일정 있을 때도 넥타이까지 맨 적은 많지 않은데 뭐 특별한 외부 일정은 아닌데 어쨌든 좀 자리가 약간 정장을 입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정장을 입었습니다. 오늘 지수는 어제보다는 덜 떨어졌는데 오늘도 떨어졌고 적당히 떨어진 날이에요. 어제는 좀 공포스러웠죠. 어제 거래소 코스닥 모두 2% 이상 떨어졌었고 오늘 나스닥이 좀 많이 3%대가 빠져갖고 아침에 시초가 퉁하고 떨어졌었는데 시초가를 지킨 건 큰 의미는 없지만 뭐 전저점 직전에서 이렇게 딱 양선으로 마감했습니다. 거래소는 하락했지만 양선 2622.40포인트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비슷해요. 이렇게 뭐 장중에 막 보합까지 끌어올리려고 했지만 오후장 들어서 거의 뭐 장 마감 한 2시간 전부터 한 1시부터 계속 밀려서 1.29% 하락 마감했습니다. 거래소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양선이지만 1%대의 하락을 했고 뭐 중요한 것은 아직 글로벌 시장이 안정을 못 찾고 있고 그 못 찾는 거에서 이제 전쟁 리스크에서 그 전쟁 리스크가 경제 리스크까지 직격탄으로 이제 오고 있는 것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죠. 그래서 니켈 가격 급등, 구리 가격 급등. 근데 이제 뭐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심각한 건 이제 원유가 급등이죠. 그래서 뭐 러시아산 원유 수출에 대한 제한 문제들까지 해서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내일이 대선인데 대선 때문에 휴장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만 어떻게 잘못됐어 라기보다는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움직이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 마감 지수 또는 우리나라 아시아 시장의 장중의 선물 지수 이 두 가지가 계속 아시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오늘도 우리만 1%대 하락을 한 것이 아니라 일본 1.7 하락했고 홍콩, 상해 다 1% 이상 하락을 했고요. 또 우리 오늘 마감했고 내일이 대선이니까 이제 목요일 날 장 시작할 때 이틀치가 반영이 되는 거죠. 미국 증시 이틀치 오늘 밤하고 내일 밤 이틀치가 반영이 되고 또 하나는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가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틀치 오늘 밤 미국 증시와 내일 밤 미국 증시 그래서 오늘 좀 다들 마음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이거 뭐 주식 갖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보유 종목에서 종목 교체를 위해서 뭐 이 종목보다 이 종목이 더 좋다. 그럼 당연히 뭐 파시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손절매라는 측면에서 만약에 뭐 30%, 40% 이렇게 빠진 종목이 우량한 종목이라면 손절매 타이밍은 사실 좀 늦은 감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재료만 보고 들어가서 오래 갖고 있으면 사실 리스크한 종목들은 갖고 있지 않는 게 좋아요. 반토막이 났다 하더라도 애초에 매수의 이유 자체가 오늘 재무제표가 좋아서 들어갔는데 우량해서 들어갔는데 만약 그런 종목들은 30% 이상 빠지면 사실 뭐 손절매 타이밍 늦었고 갖고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재료만 보고 예를 들어서 뭐 대선 관련주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대선 관련주를 갖고 있었다거나 또는 뭐 기타 이런 짧은 기간을 움직이는 테마주들 이런 걸 갖고 있었을 때는 사실 뭐 지금처럼 약세장이라서가 아니라 길게 투자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손절매 타이밍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좀 우량한 종목 갖고 있으시다면 지금 타이밍은 좀 손절매 타이밍 놓쳤다면 어차피 안 팔 거니까 갖고 있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 저도 장중시장에 썼지만 목요일날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에 내일 대통령 선거일에 좀 오후장이 불안하긴 했는데 오전장이 되게 잘 버티다가 오후장에 나스닥 선물지수 하락, 아시아 증시 동반 하락하면서 우리 증시도 결국은 빠져서 마감했는데 오전장까지는 그래도 뭐 보합권 가려고 윗꼬리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조금 아쉬운 화요일이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좀 빨리 휴전 쪽으로 가야 되는데 참 애매한 분위기로 좀 계속 흘러가네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잘 버티고 있고 그리고 미국과 유럽은 군사적 행동은 아직 한치는 않지만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좀 더 계속 강화하려 하고 그러면서 러시아가 최대 생산을 하고 있는 밀 가격을 포함한 곡물가 상승 또는 니켈 가격, 구리 가격, 원자재가 상승 또는 원유가 상승 이런 것들이 경제에서 좀 영향을 주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그래프로 생각을 하면 아주 간단해요. 그래프는. 경제학을 공부 못하신 분들은, 안 하신 분들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이해하기보단 그냥 이런 경기가 안 좋으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 원래 물가는 떨어져요.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 원래 정상적인 경기라면 경기가 좋으면 물가가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으면 물가는 떨어져요. 근데 최근에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 나오는 건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럼 어떨 때 그런 상황이 발생하냐면, 이게 수요와 공급 곡선이 있어요. 수요 곡선은 이렇게 디맨드라고 해요. 수요. 공급은 서플라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점이, 여기가 이제 균형량이고 여기가 균형 가격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미시에서는 하나의 물건 균형량과 물건의 가격이죠. 근데 거시에서는 여기가 이제 GDP고요. 여기가 물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요 곡선, 여러분들이 이런 생산물, 소비재를 사는 수요자들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게 돼. 그러면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요. 지금 수요가 늘어나죠. 수요가 D에서 D-로 늘어나요. 그러면 수요가 D에서 D-로 늘어나면 Q-가 올라가죠. GDP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물가도 올라가요. 그러면 수요가 진작되면 GDP, 경기도 좋아지고 반면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정상적인. 반대로 만약에 이 수요 곡선이 이쪽으로 위축이 되면 GDP는 떨어지고 물가도 떨어져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경기를 좀 진작시키면서 이렇게 좀 위축시키면서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 물가는 좀 안정되겠지만 경기도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쳐, 이렇게 되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이게 이제 여기서 아까 요렇게 올라가는 걸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기가 좋아져서 물가가 올라가면 정상적인 물가 상승이고 그건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어떤 상황에서 나오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은 공급 곡선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공급 곡선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공급이. 그럼 이렇게 가면 X-로 갔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의 균형 GDP하고 균형 물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공급 곡선이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죠. 경기가 지금 안 좋아졌죠. 그런데 물가는 올라갔잖아요. 보혜씨 어렵지? 재밌어요. 이해는 가? 네. 이게 그림으로 이해하면 엄청 쉬운 거예요. 경제학은 사실은 그래프로 이해하면 다 설명이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요 곡선이 우측 좌측으로 이동했을 때 물가가 움직이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움직이면서 경기는 안 좋고 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는 이런 상황들이 유가가 급등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유가파동, 석유파동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유가가 오랫동안 고공권을 지속하면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가와 원자재가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게 공포심이 확산되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가게 할 수 있어요. 가게 하면은 경기는 좋아지는 대신 물가는 더 올라가요. 그럼 결국은 공급 곡선을 다시 원위치시키는 방법밖에 없고, 공급 곡선을 원위치시키는 방법은 이 결자해지 측면에서는 결국은 유가가 안정을 찾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생산성이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각 나라의 생산성이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랑 맞물려갖고 자동차 반도체 공급 부족 이런 것들이 예전에 자동차 셧다운도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공급 상황이 지금 안 좋아지기 때문에 생산 상황, 공급 상황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좀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안정적으로 되려면은 1차적으로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안정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은 좀 정상적으로 세계의 공장들이 돌아가야 되고, 나가서 좀 더 장기로 말씀드린다면, 제가 성장주에 투자하라는 책에서도 강조했지만 생산성이 향상되는 건 결국은 기술혁신이 해답이에요. 그럼 기술혁신은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 산업이랄지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이랄지 반도체 산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신제품이 개발되고 신기술이 상용화되고 이런 것들이 생산성을 높이고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개념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GDP의 상승, 경제의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혁신이다
된다라는 게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서의 해답이거든요. 왜냐면 공급 곡선이 움직이면 경제가 좋아지면서 물가가 떨어진다니까요. 이건 아주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제품의 가격이 물가잖아요. 근데 생산성이 너무 좋아졌어. 이거 하나 만들 때 100원에 만들었으면 되는데 이거를 50원에 만들 수 있다면 경기는 좋아지면서 물가는 떨어지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는 원자재 가격 그리고 기술, 생산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코로나 시대에 생산성도 떨어졌고 또 지금 자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해소가 되려면 결국 공급적인 측면에서 해답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저는 그것 중에 하나는 기술 혁신이다. 그래서 제가 성장주 4차 산업혁명을 자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면 지수 1% 빠지면서 삼성전자도 뭐 그 근접한 0.86% 정도 빠졌습니다. 어제 제가 삼성전자 7만전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7만 원을 깼네요. 그래서 오늘 또 삼성전자의 기사에는 몇 개월 만에 6만전자 뭐 이런 거 나왔는데 69,500원. 그래서 제가 어제 삼성전자 해답을 내드렸죠. 어떻게 내드렸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삼성전자도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6만전자일 때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갖고 있는 분들은 갖고 있으면 되고 나 삼성전자 싸지면 사고 싶은데 5만전자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그럼 6만전자도 사면 되는 거죠. 다만 삼성전자만 갖고 계시는 분들은 좀 주식 투자의 본질에 가깝게 위험 분산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 얘기 안 했구나. 방금 전에도 수요공급 곡선을 이렇게 설명했지만 경제학은 정말 재밌는 학문이었고 제가 공부를 대학 때부터 할 때부터 재밌는 학문이었고 제가 썼던 네권의 책에서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학문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경제학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경제학 책 중에 제가 어렸을 때 공부할 때는 사실은 뭐 국내 교수님들이 쓴 책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학 졸업하고 이렇게 서점에 가끔 가니까 요즘 경제학 책에서는 맨큐의 경제학이 거의 탑을 찍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맨큐의 경제학이 맨큐가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어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제자 기사네요. 그래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그레고리 맨큐 교수의 경제학 원론 특강 연료. 전 세계 경제학도 이무서 맨큐의 경제학 저자 그레고리 맨큐 교수가 경제학을 하는 게 어제 1편을 제가 여기 써있죠. 7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 35분에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드에서 그레고리 맨큐의 경제학 원론 총 5강을 방송한다. 근데 저는 이거를 몰랐어요.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이 시간이 이제 뭐 밤 10시 반 정도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면 전 집에서 이렇게 워낙 밖에서 외부 활동도 하고 일을 많이 하니까 집에 가면 그냥 PC 잘 안 켜고 이렇게 TV를 틀어놓거든요. 근데 딱 제가 TV 보는 시간이에요. 11시 전후에서. 근데 EBS를 돌리는데 이 프로그램을 제가 원래 아니까 오늘은 어떤 석학이 나왔지 했는데 맨큐가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대박이다. 세계 최고 판매 부수를 기록하는 경제학 원론 책을 쓴 경제학 교수가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래서 어제 이거 한 수업 시간이 한 30분 되는데요. 봤죠, 이거를. 봤는데 너무나 재밌게 봤고, 당연히. 저는 좋아하니까 경제학. 근데 거기에서 제가 주식 투자자로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식 투자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너무 뿌듯한 얘기를 들은 거죠. 경제학이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지는 않을 수도 있다. 정확히 맨큐가 한 말이에요. 어제 방송에서. 경제학이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가난한 사람이 되지는 않게 할 수 있다. 경제학이. 무엇을 배워서 그렇지? 저는 수요 공급이나 이런 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분산 투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분산 투자를 공부하면 가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서 실제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노후 자금과 뭐 자녀 학비와 뭐 생활비와 뭐 이런 것들을 곳곳에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제가 상담하러 오신 분들의 케이스를 말씀드리면서 포트폴리오 넘버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죠. 한 종목을 갖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왜? 주식은 수익률을 높이려는 것이기도 하지만 위험을 낮추려는 거거든요. 위험을 어떻게 낮춘다고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서로 다른 주가 움직임의 분산 투자를 통해서. 근데 세계 최고의 경제학 학자가 어제 첫 방송에서 분산 투자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을 해서 내가 그래도 경제학을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성공한 주식 투자자로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가장 적합한 그런 포인트로 설명을 많이 했구나. 제 철학에 대해서. 그래서 좀 기분 되게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경제학 책을 이런 원론책을 읽으신 분들은 사실은 대학에서 상경계열 나오지 않았으면 거의 없거든요. 딱딱
쫓아가니까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근데 이렇게 5부짜리 한 30분이니까 뭐 한 2시간 반 투자하시면 충분히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경제학이 뭔지 방송 한 30분 보면서 너무 재밌다 하고 봤습니다. 삼성전자는 6만원대이지만 제가 원래 늘 말하는 추세적인 매매에서는 추세 깨졌는데 그 추세 깨진 것도 부실주들은 추세 깨지면 뭐 감자당하고 관리 종목 들어가고 상장 폐지되니까 위험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사실은 뭐 추세 깨졌다고 뭐 얘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싸질수록 저점의 기회가 있는 건가 뭐 이렇게 접근하시면 된다고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오늘 지수가 빠지면서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지만 그래도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좀 버팀이 나왔고 플러스권에서, 그리고 셀트리온은 특히 3%가 올랐죠. 크래프톤은 오늘 장중에 한 2, 3%까지 올랐었는데 오후장에 좀 다시 밀렸고 지수 밀리면서, LG이노텍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차트는 진짜 강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애플카랑 관련해서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고, 제가 자율주행을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미래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타이밍상으로 어제 오늘 그 기사가 나왔었는데 인텔의 자회사 중에 모비라이라고 있어요. 자율주행 관련 자회사죠. 그래서 작년에 로블록스가 상장되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생겼다면 지금 현재 뭐 애플카, 뭐 아마존카, 구글카 다 마찬가지로 빅테크 기업들이 자율주행 진출인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인텔의 자회사가 상장되는 것도 굉장히 큰 이슈인데 지금 상장 신청했다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계속 좀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LG이노텍도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겠죠. 오늘 등락 현황 보면 거래소 148개, 코스닥 230개, 그래서 뭐 한 350개 정도 올랐으니까 어제랑 비슷합니다. 뭐 한 8개, 9개 중에 하나 오른 취약한 날이고요. 상승 종목들에서 상한가 종목이 하나도 없어요. 아마도 단기 매매자들도 그렇고 어제의 급락에 오늘 또 하락에서 많이 지쳤을 것이고, 또 내일 대선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휴장이고 목요일날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라서 굉장히 공격적인 베팅이 없었기 때문에 상한가 한 종목도 없었고 탑 30이 한 5%라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풍제약 최근 거래 터지면서 정말 코로나 치료제 1세대 대장주로서 계속 흘러내리다가 최근 한 일주일 만에 그래도 한 50% 이상 상승을 했고요. 티플렉스 같은 종목들이 말씀드리는 그런 원자재가 관련주들이고, 오늘 상승에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 보성파워텍은 원전 관련주로 좀 이미지가 강하고, 신일제약 이런 제약주들 오늘 헬릭스미스 이런 제약바이오주들 움직임 나왔고, 맥스트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관련주고, 대놓고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 관련주고, 그래서 이렇게 좀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좀 동반 상승한 강한 테마주가 뭐가 있다 이거보다 워낙 지금 오늘 장이 좀 부실했기 때문에 한 종목씩 나 오늘 괜찮지 뭐 이렇게 뽐내듯이 올라갔지 동반 상승했던 테마나 산업을 찾기 힘듭니다. 제가 지수가 중요한 시기가 있고 종목 선정이 중요한 시기가 있다고 말씀 많이 드리는데 최근은 뭐 거의 무조건 지수 분석이 중요한 시기라서 오늘 스케치북까지 보여드리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뭔지 좀 차트로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또 힘들수록 우리가 백투더 베이직이라는 말 있죠. 계속 기초로 돌아가는 개념으로 돌아가는 경제학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분산 투자가 왜 중요한지, 주식 투자는 왜 해야 되는지, 주식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는 제가 정말 수없이 말씀드렸죠. 위험 프리미엄 때문에 은행 금리보다 더 많은 걸 주기 때문에 요즘같이 뺏어가는 시기도 있잖아. 뺏어간 거 이상으로 또 줄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적이고 본질적인 주식 투자를 꼭 해야 되는 거, 그리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분산 투자하고 종목 선적 열심히 잘하면 돼. 왜 해야 되는데 은행보다 수익 많이 주니까 해야지. 이런 좀 계속 좀 기본적인 걸 생각하시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인데 여러분들이 소중한 한 표를 잘 행사하시고, 굉장히 안개 같은 것들이 많이 껴있었죠.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은 언제를 피크를 찍을고 어떻게 위드 코로나가 돼서 리오프닝이 될 것이며, 또 미국의 금리 인상은 도대체 3월달에 어떻게 될 것이며, 앞으로 몇 번, 6번을 할 건지 언제까지 올릴 건지. 근데 거기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라는 아주 강적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대통령 선거도 약간은 경제에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경제 정책을 정부가 쓰니까. 그래서 내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어쨌든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요. 대통령의 첫 해, 둘째 해가 사실은 강력한 드라이브로 경제 정책이 더 잘 먹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이 되시든지 사실 좀 경제 정책 잘 쓰셔갖고 우리나라 증시가 올해 좀 좋은 모습으로 가기를
기원해 봅니다. 첫 번째 줄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여러분들과 함께 부자의 꿈을 계속 꾸어나가겠습니다. 파이팅! 이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간밤 미국 나스닥 3%대 하락 소식에 우리 증시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 시초가 낮게 출발했는데 장중 나스닥 선물 안정을 찾으면서 양선 전환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 관련 재료에 너무 민감하게 지수가 움직이는 시기이기에 지수 예측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네요. 내일은 우리 증시 대선일로 휴장이고 목요일은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기 때문에 위로든 아래로든 큰 변동이 나오는 주간이라고 보입니다. 지수 차트상으로 전저점을 안 깨는 쌍바닥 패턴이 나오는 모습이지만 위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러시아 리스크에 시장이 크게 반응하는 시기라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면 급등, 전쟁의 악화가 나오면 급락이 나올 것은 당연하고 시간은 어느 편이냐에서 시간은 악재의 해소 측면이 더 강하다는 시각 계속 유지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러시아 부도 가능성, 원자재 폭등, 스태그플레이션 지속, 장기 경기 침체 이런 시나리오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여전히 시간 지나면서 그러한 가능성이 옅어지면서 지수는 지금보다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보고 싶습니다. 어차피 예측이니까요. 거래소 지수 관련 대형주에서는 거래소 시총상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동반 상승 나오고 있으며 크래프톤, NC소프트, 넷마블 등 게임주 3인방이 동반 상승이 오랜만에 나오네요. 또한 LG노텍 차트 움직임 좋습니다. 코스닥 시총상위에서는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등 게임주 거래소 게임처럼 동반 상승 나오고 있으며 클래시스 6%대 상승 나옵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상한가 종목 없는 가운데 최근 거래량 터지면서 주가 움직였던 신풍제약 25%대 상승 나오며 신일제약, 일동제약, 국전약품 등 제약바이오를 이끌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폭등에 티플렉스, 황금 ST 등 관련주 동반 상승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위축된 상태이며 미증시 하락보다는 덜 빠져서 다행이다. 종목군으로는 그나마 제약바이오주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 관련주 상승 정도의 화요일 오전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푸틴, 바이든 등 각국 정상들의 정책 결정을 보면서 선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오늘의 한줄평, 산불 꺼지고 코로나 끝나고 러시아 전쟁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으면 모델 성국 투자 화이팅! 글을 모른다면 많은 불편함이 있겠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등 3학년까지 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다면 그 이후 나의 교육 성과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투자의 방향과 기준이 올바르게 잡힌다면 투자 성과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는 슈퍼금융 이정윤 세무사의 20년 주식 투자 경험과 노하우를 모두 알려드립니다.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강의는 크게 이론반과 실전반 강좌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론반 강좌는 완전 초보자를 위한 HTS 활용법부터 3박자 투자법까지 배울 수 있는데요.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좋은 종목을 선정해야 합니다. 재료 분석, 가치 분석, 가격 분석을 통해 가장 좋은 종목을 선정할 수 있는 3박자 투자법입니다. 3박자 투자법을 이론반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벌써 마음이 설레지 않나요? 이론을 배웠다면 실전에 접목시켜야겠죠?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실전반 강좌에서는 매일 탑 30 분석을 통해 장세 판단을 할 수 있고 매일 이세무사와 함께 종목 선정을 하고 이세무사의 합리적인 포트폴리오 노하우를 익히고 매주 탑100 분석으로 지난 한 주간의 흐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한다면 당연히 내 계좌도 건강하게 바뀌겠죠. 밸런스 투자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